분석가의 냉철한 시선으로 잠시 멈춰서서 세상을 관찰하며 왜 어떤 사람들은 마치 돈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자석이라도 가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하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탈진할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통장 잔고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는 지난 9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비밀스러운 코드를 해독하는 데 바쳤으며 그 해답은 내가 껌을 팔기 위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던 11살 시절부터 적용해온 원칙. 그러나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고 그 누구도 실천할 엄격한 규율을 갖추지 못한 원칙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침묵의 불을 위한 90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주머니에 단돈 100달러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나의 자산은 1000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성장은 복권 당첨과 같은 요행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단 한 번의 마법 같은 투자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뇌과학이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인간이 돈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즉 3개월에 줄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압축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부를 이루기 위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는 이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행 가능한 운영체제 OS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당신과 공유하려는 내용은 빠른 성공이라는 요란한 소음을 쫓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진보의 고요한 침묵을 받아들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가오는 3개월 동안 당신의 재정적 궤적을 완전히 뒤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계적 방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은 이 철학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는 과시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술자리 대화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떠들어댑니다.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저 고급차를 살 거야. 나는 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거야. 그 소음은 귀가 먹먹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움직이는 진정한 부자들을 관찰하며 배운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돈은 말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는 어둠 속에서, 철저한 사생활 속에서, 타인의 박수갈채와 외부의 인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구축됩니다. 여기에는 조기 노출 효과라고 불리는 파괴적인 심리 현상이 존재합니다. 유수 대학들의 연구 결과는 내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이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그것을 남들에게 공표하면 당신의 뇌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을 때와 유사한 양의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성공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성급한 만족감은 당신의 동기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는 당신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꾸준 일을 실제로 수행할 확률을 무려 60%까지 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 법칙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적인 비밀 유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3개월 동안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제국을 건설하는 중이라는 식의 게시물을 올려서도 안 됩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과 확인을 바라는 사회적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마법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곳은 바로 그림자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하필 90일일까요? 왜 한 달이나 1년이 아닐까요? 인간의 생물학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의 뇌가 기본적인 자동 습관을 형성하는데 약 66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처럼 두려움, 안전, 지위, 자존심 등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얽힌 주제를 다룰 때 신경회로를 재배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90일, 즉 한 분기까지 늘어납니다. 이것은 가난의 관성을 깨뜨리고 풍요의 새로운 관성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멈춰 있는 육중한 기차를 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60일 동안은 밀고 또 밀어도 기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땀이 흐르고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당신의 마음은 이건 효과가 없어 라며 포기하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환멸의 구간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90%가 바로 여기서 죽습니다. 바퀴가 막 구르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버텨낸다면, 침묵 속에서 90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기차를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90일 주기로 운영합니다. 매 분기마다 우리는 앉아서 평가하고 조정하고 실행합니다. 우리는 매 시간 주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분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분기별 터널 시야는 일상의 소음을 무시하고 중요한 신호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빨리 부자가 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을 찾는다면 지금 당장 이 글을 닫고 카지노로 가십시오. 이것은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공식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법의학자와 같은 정밀함으로 당신의 삶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보이지 않는 계좌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뒤집어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도록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건대 이것은 천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 역시 천재가 아닙니다. 내 아침 식사는 맥도날드에서 3달러면 해결됩니다. 나는 1958년부터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는 복잡함이나 사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행동 양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공한 척 보이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해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진짜 성공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어버려 아무도 당신을 따라잡을 수 없을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지평선에 도전하고 가장 거센 바람을 견뎌낼 마천루를 짓기 위해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더럽고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깊은 구멍을 파고 지질학자와 같은 집요함으로 토양의 질을 검사해야 합니다. 만약 모래 위에 짓는다면 설계도가 아무리 아름답고 자재가 아무리 비싸다 한들 그 건물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의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당신의 돈이 정확히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외과 의사와 같은 정밀함과 집착에 가까운 꼼꼼함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자본 축적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90일 프로토콜의 첫 번째이자 타협할 수 없는 실천 단계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두 번째 직업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재정적 삶의 부검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검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을 유보한 채
오직 데이터의 진실만을 찾는 법의학자가 사망 원인을 규명하듯 냉철하게 당신의 재정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짙고 편안한 재정적 안개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난달 식비로 얼마를 썼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500 정도겠죠? 라고 막연하게 추측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은행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그 수치는 대개 2배, 아니 3배에 달합니다. 당신이 쓴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로 쓰는 금액 사이의 그 격차, 그 깊은 시면이 바로 당신의 경제적 자유의 꿈이 죽어가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부정의 구역이며 가난이 필요한 지출이라는 가면을 쓰고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이 90일 보전의 첫 주 동안 당신의 유일한 과제이자 신성한 임무는 당신 자신의 경제적 과거를 파헤치는 법의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난 6개월간의 은행 명세서와 신용카드 내역서를 종이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종이에 인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공격적인 빨간 펜으로 긋고 밑줄 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6개월 치어야 합니다. 계절적 패턴, 행동의 경향, 그리고 당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뇌가 무시하도록 학습해온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출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해 요소가 없는 조용한 곳에 앉아 음악도 끄고 침묵 속에서 단 1센트까지 낱낱이 분류해야 합니다. 내가 1센트라고 말할 때는 정말 문자 그대로의 1센트를 의미합니다. 2년 전에 취소하는 것을 잊어버려 거머리처럼 당신의 계좌를 빨아먹고 있는 그 3달러짜리 구독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합치면 연간 $1,000가 되어 인덱스 펀드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그 모닝커피. 은행이 유지 관리비 명목으로 떼어가는데도 당신이 마치 신이 내린 피할 수 없는 세금인 양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수수료들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발견하게 될 진실은 육체적인 고통을 줄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검은 글씨로 하얀 종이 위에 적힌 내역을 보며 지금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즐겼던 기억조차 없으며 인생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 못한 것들에 수천 달러를 탕진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깎아 번 돈을 단 몇 초 만에 날려버렸다는 사실에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고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고통이 바로 각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자신의 숫자를 직시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배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데도 행복한 무지 속에서 살기를 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90일 만에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현재 당신의 습관이 가진 벌거벗은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데이터를 눈앞에 두었다면 이제 즉각적인 10%의 규칙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전화나 클릭으로 오늘 당장 제거하여 월 현금 흐름의 10%를 확보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출을 찾아내십시오. 정보가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쉬운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게을러서 3년 동안 재협상하지 않은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까? 보험사에 전화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위협하십시오. 10분 만에 가격을 깎아줄 것입니다. 1월에 딱 2번 가고 지금은 죄책감만 안겨주는 헬스장 회원권이 있습니까? 취소하십시오. 당신의 열망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현실에 돈을 지불하십시오. 집이나 회사에서 항상 와이파이를 쓰면서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까? 기본 요금제로 낮추십시오. 단 하루 오후의 집중적인 행정 업무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에게 효과적인 10% 연봉 인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여윳돈은 더 많은 시간 일하거나 상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멍청하게 다루던 짓을 멈춤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벌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며 세금이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부검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동 심리학 훈련입니다. 지출 내역을 한 줄 한 줄 검토하면서 나는 당신이 각 항목마다 정직하게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산 이유는 생존이나 삶의 개선을 위해 정말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그 순간 슬프거나 지루하거나 외롭거나 불안해서였나? 당신은 공포스럽게도 재량 지출의 80%가 순전히 감정적인 지출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돈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무언가를 치료하려는 비싸고 실패한 시도들입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목적의식의 부재를 덮으려는 밴드에 불과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돈을 쓴다. 인스타그램에서 새 옷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 돈을 쓴다. 와 같은 감정적 방아쇠를 식별함으로써 당신은 그것들을 비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케팅 자극에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자동 인형이기를 멈추고 의도를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전략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부검과 초기 청소 과정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도전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방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노를 멈추고 공격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요새에 구조적인 구멍이 뚫려 있다면 강력하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균열을 메우십시오.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비로소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을 향해 정밀하게 도약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검을 마쳤습니다. 치료를 멈췄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금융 생존 본능을 거스리는 급진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뇌를 속여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을 쌓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유령 계좌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주 거래 계좌에 돈을 두는 것의 문제는 돈이 보이면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에서의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지출은 항상 가용자금과 일치할 때까지 팽창합니다. 현금 인출기 잔고에 $1000가 보이면 당신의 뇌는 나에게 쓸 수 있는 $1000가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것을 쓸 방법을 찾아냅니다. 유령 계좌는 당신이 평소 사용하는 은행과는 다른 은행에 개설한 저축 또는 투자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는 체크카드가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전화기 메인 화면에 해당 은행 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접근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90일 동안 당신은 월급을 받는 바로 그날 자동이체가 실행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집세를 내기 전에, 식료품을 사기 전에, 그 무엇보다 먼저 돈이 유령 계좌로 이동합니다. 부검을 통해 확보한 10%로 시작하십시오. 가능하다면 20%까지 밀어붙이십시오.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공황 상태를 느낄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2주나 3주만 지나면 당신은 남은 80%나 90%로 사는 것에 적응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출을 조정하게 됩니다. 계좌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서 그 유령 계좌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쓸 유혹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부과하는 부의 세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월급 고개를 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지불해야 하며 의지력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의지력은 고갈되지만 자동화는 영원합니다. 월말에 저축하는 것을 기억력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당신 대신 해준다면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90일 후, 당신은 유령 계좌를 들여다보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돈은 쓰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를 위한 씨앗입니다. 당신 제국의 종잣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소비하는 자아로부터 돈을 숨김으로써 거의 고통 없이 그 돈을 모았습니다. 자동 시스템은 가동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난을 유발하는 심리적 불이 바로 새로움에 대한 중독을 공격할 차례입니다. 이 90일 동안 당신은 소비 단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밥을 굶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건 사는 것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3개월 동안 오직 소모품, 음식, 위생용품, 연료과 필수 서비스, 전기, 수도, 인터넷에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의 구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류, 전자기기, 가구, 인테리어 소품, 장난감 또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물리적 물건. 우리는 왜 이것을 하는가? 단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은 아마존에서 구매하기를 클릭하거나 상점에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쾌락의 타격을 입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 쾌락은 5분 동안 지속되고 그 뒤에는 죄책감이,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사고 싶은 욕망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햄스터 쳇바퀴입니다. 90일 동안 새로운 물건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당신은 뇌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지루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새 신발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견뎌낸다면 30일이나 40일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욕망이 사라집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산책, 대화, 책장에 꽂혀 있던 책 읽기 등 돈이 들지 않는 경험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아마존 택배 상자 안에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도파민 디톡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 지출에 대한 중독을 치료하지 못하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다 써버리게 될 것입니다. 파산하는 백만장자들은 이 충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잃을 게 적은 지금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수백만 달러를 가졌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단식은 당신을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무언가 고장나면 교체하는 대신 고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루하면 오락거리를 사는 대신 무언가를 창조할 것입니다. 당신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도록 마음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90일이 끝날 때쯤이면 소비주의의 마법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쇼핑몰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사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힘, 물건에 대한 그 무관심이야말로 정신적 부유함의 진정한 표식입니다. 우리는 땅을 골랐고 저축을 자동화했으며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이제 심을 시간입니다. 90일 도전의 반환점에서 우리는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점, 바로 돈의 흐름의 방향을 배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를 사기 위해 돈을 벌려고 일합니다. 일한다, 돈을 번다, 차, TV, 옷을 산다, 돈이 사라진다. 이것은 0으로 끝나는 선형적 흐름입니다. 그들은 다시 소비하기 위해 다시 일해야 합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기 위해 돈을 벌려고 일합니다. 일한다, 돈을 번다, 주식, 채권, 사업체를 산다. 돈이 남아서 더 많은 돈을 만든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순환적 흐름입니다. 이번 분기 동안 유령 계좌에 쌓이고 있는 돈으로 당신은 첫 번째 진짜 투자를 할 것입니다.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돈을 만드는 기계를 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첫 번째 기계는 S&P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것은 지루합니다. 늪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안전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나는 당신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물리적으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인덱스를 통해 애플이나 코카콜라 주식을 사면 당신은 그저 그들 제품의 소비자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주인이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가 코카콜라를 마실 때마다 아주 작은 1센트의 조각이 당신의 주머니로 여행을 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더 이상 세상을 소비할 곳으로 보지 않고 수확할 곳으로 보게 됩니다. 이 90일 동안 당신의 목표는 이 투자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사는 습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1달러는 휴가도 불평도 없이 하루 24시간 당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입니다. 100달러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면 그 다음엔 1000달러를, 그 다음엔 1000달러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성이 있지만 긍정적인 중독입니다. 건설에 대한 중독입니다. 이 3개월 동안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내려간다면 더 좋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축적 단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쓰기 위해 돈을 모은다는 심리적 장벽을 깨고 영원히 일하게 하기 위해 돈을 모은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첫 배당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당신은 경제적 자유의 피맛을 본 것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난 양동이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이자로 20%를 내고 있다면 부를 쌓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 부채는 부의 암세포입니다. 그것은 잔인한 힘으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복리입니다. 90일 도전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악성 부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다려도 됩니다. 신용카드, 개인대출, 고금리 자동차 할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빚진 그 돈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썼던 돈에 대한 임대료를 내기 위해 당신 인생의 시간을 바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덩이 방식이나 산사태 방식 중 당신이 선호하는 것을 사용할 것이지만 아주 난폭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이 창출하는 모든 추가 수입과 소비 단식을 통해 얻은 모든 절약군은 이 빚을 섬멸하는 데 투입될 것입니다. 재미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20% 이율의 신용카드를 갚는 것은 수학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세금도 리스크도 없이 20% 수익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나는 당신이 빚에 대해 분노하기를 바랍니다. 빚을 당신 집에 얹혀 살면서 당신의 음식을 뺏어먹는 개인적인 원수처럼 여기십시오. 필요하다면 물건을 파십시오. 할부로 산 그 거대한 TV를 팔아서 빚을 갚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월급의 절반을 잡아먹는 그 차를 팔고 싼 차를 사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 90일 동안 당신의 임무는 제로 포인트에 도달하거나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됩니다. 의무적인 월 지출이 없으면 생활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돈이 줄어듭니다. 당신의 자유의 숫자가 더 도달 가능한 곳으로 내려옵니다. 이번 분기에 빚을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당신은 재정적 삶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채 언덕을 오르려던 당신의 부의 자동차는 이제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소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상사에게 월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이 90일 동안 더 많은 돈을 버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절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번 것보다 더 많이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에는 천장이 없습니다. 90일 도전 기간 동안 우리는 당신의 유일한 돈줄이 월급뿐이라는 제한적인 믿음을 깨트릴 것입니다. 당신은 소득 실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목표는 3개월 안에 차기 구글을 창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전통적인 직장 밖에서 당신의 힘으로 첫 1달러를 버는 것입니다. 남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 중 당신에게는 쉽지만 남들에게는 어렵거나 귀찮은 일을 찾아 수익화해야 합니다. 개 산책시키기, 차고 청소하기, 이베이에 중고 물품 팔기, 온라인으로 스페인어 가르치기, 기본적인 로고 디자인하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필요 없습니다. 명함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고객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실험에 일주일에 딱 5시간만 투자하십시오. 단 5시간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50달러를 더 벌 수 있다면 한 달이면 200달러입니다. 그 200달러를 40년 동안 10% 수익률로 투자하면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 작은 부업은 백만장자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보면 돈이 풍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줍기 위해 가치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사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거리로 나가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감이 바로 힘입니다. 이 90일 동안 나는 당신이 이 질문에 집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받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부자 되기 같은 사기를 찾지 마십시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꾸준히 일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마진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청소하십시오. 어지러운 것을 정리하십시오. 고장난 것을 수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정직하고 빠른 돈입니다. 90일이 끝나면 당신은 새로운 수입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월급 수령자가 아니라 부의 생성자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돈, 습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좀 더 뼈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수학적으로 참인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살 사람의 평균이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5명이 파산 상태이고 버는 족족 다 써버리고 경제에 대해 불평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6번째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압력은 자연의 힘과 같습니다. 이 90일간의 조용한 변화 동안 당신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습관을 바꾸고 멍청한 소비를 멈추고 투자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지루해졌어? 너 구두쇠가 됐구나. 너 이제 재미없어.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규율은 그들의 규율 없음을 부각시킵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사회적 가지치기를 단행해야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유해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분기 동안 새로운 롤 모델을 찾으십시오. 백만장자를 직접 알지 못한다면 책,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그들을 찾으십시오. 찰리 멍거, 레이 달리오처럼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의 목소리가 불평과 안주의 목소리를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변화에 취약한 시기에 있습니다. 친구의 냉소적인 말 한마디가 당신이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발전을 탈선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를 비밀로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1년이나 2년 뒤 그들이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환경은 닻이 아니라 순퉁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90일 동안 혼자 걸어야 한다면 혼자 걸으십시오.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무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장거리 주자의 고독이 훨씬 낫습니다. 90일이 지나면 당신의 기준은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공과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주파수에 공명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일했습니다. 지출을 연구했습니다. 소비의 근단 현상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91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거인의 의지력이 필요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동이 되었습니다. 월급의 20%를 저축하는 것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박탈감이 아니라 선호가 되었습니다. 지출을 분석하는 것이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즐기는 통제의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뇌를 재설계했습니다. 당신은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당신의 신경 경로는 소비자에서 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돈뚱만 아니라 습관의 복리 마법이 진짜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리듬을 90일이 아니라 90개월 동안 유지한다면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당신과 5년 후의 당신 사이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은행 계좌는 당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경제 위기, 해고, 인플레이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91일째는 가장 위험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냈다는 함정에 빠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잘 참았으니 상을 받아 마땅해. 그리고 가서 새 차를 사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아닙니다. 상은 소비가 아닙니다. 상은 자유입니다. 상은 계절을 보며 내가 내 시간의 주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상은 편안하게 잠드는 것입니다. 91일째를 축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축하하십시오. 목표를 재점검하고 다음 분기를 위한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우며 축하하십시오. 다음 90일 동안 부수입을 2배로 늘리겠다. 저축률을 30%로 높이겠다. 게임은 결코 끝나지 않지만 이길수록 더 재미있어집니다. 당신은 부의 운영체제를 마음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행하고 가끔 업데이트만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미 지났습니다. 로켓은 이륙했고 중력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말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의도는 월요일 아침이면 잊혀져집니다. 당신에게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과 맺은 서명된 물리적인 계약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맨 위에 이렇게 쓰십시오. 침묵의 부계약서, 당신의 이름. 그리고 다음 조항들을 적으십시오. 침묵. 나는 90일 동안 나의 재정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나의 결과가 나를 대신해 말하게 할 것이다. 진실. 나는 매주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지출을 감사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순위. 나는 그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한다. 규율. 나는 이 기간 동안 부채 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오직 생존과 투자만을 위할 것이다. 성장. 나는 매일 시간을 할애하여 배우고 나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한다. 서명하십시오. 오늘 날짜와 종료 날짜 90일 후를 적으십시오. 이 계약서를 욕실 거울이나 냉장고 문에 붙이십시오.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친구들이 돈을 쓰라고 압박할 때, 피곤함을 느낄 때 이 계약서를 읽으십시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미래의 나와 맺은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가 내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오늘 그 굳은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지도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90일, 12주, 3개월. 인생 전체로 보면 눈 깜짝할 순간이지만 당신 가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차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워런 버핏이며 그 90일 너머에 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것을 찾으십시오.